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섣달 금음날 밤,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에서 목수일을 하는 27살 태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살던 집은 낡았지만 아늑한 기억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 태수의 마음은 횡하기만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가구 공방은 실패로 돌아갔고 빚만 잔뜩 짊어진 채 고향으로 돌아온 터였습니다. 도시에서 만난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죠. 그녀는 태수의 성공을 기다리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태수의 아버지는 마을 이장이었고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을 구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차가운 강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폭죽 소리는 오히려 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대패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삿갓을 쓰고 갈색 두루마기를 걸친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에 서 있었죠. 할머니는 가냘픈 몸으로 작은 보따리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태수는 낯선 사람을 한밤중에 드리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묘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 따뜻한 물이라도 드릴게요. 태수는 대문을 열고 할머니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고 낡은 이불을 꺼내 깔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여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 할머니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깊은 사연이 담겨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구, 빛바랜 벽지, 그리고 태수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나무 장난감까지.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했습니다. 이 집, 참 따뜻하구나. 예전 우리 집 같아. 할머니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수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툇마루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계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갈하게 개어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밤새 안녕하셨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잤네. 고마워, 젊은이. 태수는 간단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김치가 전부였지만 할머니는 맛있게 드셨습니다. 참, 할머니. 어제 그 보따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태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소중한 것들이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할머니의 말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수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맑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멀리 보이는 산은 푸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곳이구나. 맑은 공기, 푸른 산,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 할머니는 감탄하며 주변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마을에 아는 분이라도 계세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오래전 기억이라 가물가물하네? 하지만 왠지 낯설지 않아. 할머니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담장, 오래된 우물,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큰 은행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은행나무, 참 오래되었구나. 내가 어릴 적에도 저 나무 아래에서 놀았는데. 할머니의 말에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은행나무는 태수의 아버지가 어릴 적 심은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혹시 이 마을에서 사셨던 적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 하지만 왠지 이 마을, 내 고향 같아. 할머니의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갑자기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젊은이, 고마워. 자네 덕분에 따뜻한 밤을 보냈어. 이제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어.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작은 선물이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태수는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낡은 은반지와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태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할머니는 이미 마당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할머니를 따라 나섰지만 할머니는 어느새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태수는 멍하니 할머니가 사라진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주머니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은반지는 오래되어 낡았지만 섬세한 세공이 돋보였습니다. 편지는 빛바랜 종이에 잉크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강하고 헌신적이며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부디 잊지 말아다오. 진정한 행복은 나눔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반지는 내 할머니의 유품이다. 내 할머니는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셨지.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렴.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 살 거라. 내 아들아. 태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홍수로 모든 것을 잃고 기억마저 잃은 채 떠돌아다녔던 것입니다. 태수는 낡은 은반지를 손가락에 꼈습니다. 반지는 마치 오랫동안 태수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그의 손가락에 꼭 맞았습니다.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마치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라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날 이후 태수는 가구 공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태수의 공방에서는 가구뿐만 아니라 따뜻한 밥과 옷, 그리고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수를 정선의 작은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혜성이라고 지었습니다. 해처럼 밝게 빛나라는 뜻이었죠. 태수는 혜성이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은반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혜성아, 이 반지는 나눔과 사랑의 상징이란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반지를 물려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왔어. 너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혜성이는 맑은 눈으로 반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혜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두 분의 뜻을 따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에는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맑은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태수의 가구 공방에서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태수는 마을회관 옆에 작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쉼터에는 누구나 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쉴 수 있었습니다. 쉼터 한쪽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태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은 영원하다. 태수는 쉼터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르신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가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쉼터에서 낯선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혹시 따뜻한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태수는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어서 오세요. 태수는 할머니를 쉼터 안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쉼터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진이네요. 가족의 사랑이 느껴져요. 할머니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희 가족은 사랑과 나눔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반지를 아시나요? 할머니는 품에서 낡은 은반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반지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반지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그 반지는... 태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줄 알았던 반지인데 이렇게 다시 찾게 되었네요. 태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어머니.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수를 껴안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왔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쉼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여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는 어머니와 함께 읍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열심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에는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맑은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태수의 가구 공방과 쉼터에서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태수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고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손자 혜성이의 손을 잡고 낡은 흑백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태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성아, 이 사진을 보렴. 여기에는 우리 가족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단다. 태수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혜성이는 맑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고 싶어요. 혜성이의 말에 태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혜성아.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가훈이란다. 사랑과 나눔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태수는 혜성이의 손을 꼭 잡고 쉼터 밖으로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야. 태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태수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태수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다시 행복을 찾았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나눔은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이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에는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맑은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태수의 가구 공방과 쉼터에서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덧 늦가을, 읍내에는 붉고 노란 단풍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쉼터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인이 쉼터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혹시 이 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여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태수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여인은 고맙다고 말하며 쉼터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여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갈 곳이 없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인의 눈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여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태수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여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쉼터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태수는 밖으로 나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따랐습니다. 여인은 쉼터 안에서 태수와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인은 읍내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희망식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인은 태수의 도움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읍내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쉼터에 앉아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태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다가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이에요.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태수는 여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나눔은 끊임없이 이어져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에는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맑은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태수의 가구 공방과 쉼터, 그리고 희망식당에서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나눔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겨울, 읍내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태수는 쉼터 난로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쉼터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눈싸움을 하느라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이들은 태수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태수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은 따뜻한 코코아를 준비했단다. 태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코코아를 마시며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한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태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읍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과 나눔, 희생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이들은 태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태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쉼터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하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서울에서 온 사진작가입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태수는 남자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우리 마을은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지요. 태수는 남자를 쉼터 안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남자는 차를 마시며 쉼터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속 가족분들이신가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그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저입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 속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진에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태수는 남자의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태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읍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과 나눔, 희생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남자는 태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태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태수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사랑과 나눔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태수는 남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사랑과 나눔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자는 읍내에 머물며 사진을 찍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에는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맑은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태수의 가구 공방과 쉼터, 희망식당, 그리고 사진작가의 작은 스튜디오에서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나눔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태수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읍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성이는 쉼터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쉼터로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혹시 여기는 사랑과 나눔의 쉼터인가요? 소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혜성이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얘야. 어서 오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겠니? 혜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를 맞이했습니다. 소녀는 고맙다고 말하며 쉼터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혜성이는 소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인?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왔어요. 부모님을 잃고 갈 곳이 없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소녀의 눈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혜성이는 소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혜성이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성이는 소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쉼터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성이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내가 곧 돌아올게. 혜성이는 밖으로 나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혜성이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따랐습니다. 소녀는 쉼터 안에서 혜성이와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녀는 읍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혜성이의 도움으로 소녀는 학교에 다니고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읍내는 다시 한번 사랑과 나눔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혜성이는 쉼터에 앉아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태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다가와 혜성이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이 사진 속 가족분들이신가요? 혜성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그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그래. 이 사진에는 우리 가족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단다. 소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삼촌처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고 싶어요. 혜성이의 말에 혜성이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사랑과 나눔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혜성이는 소녀의 손을 꼭 잡고 쉼터 밖으로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에는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맑은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태수의 가구 공방과 쉼터, 희망식당, 사진작가의 작은 스튜디오, 그리고 혜성이와 소녀의 따뜻한 마음 속에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나눔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읍내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쉼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성이는 쉼터 마루에 앉아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태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쉼터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낡은 배낭을 메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에 대해 연구하는 대학원생입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혜성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쉼터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쉼터에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혜성이는 남자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혜성이는 남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혜성이는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태수, 그리고 읍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과 나눔, 희생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남자는 혜성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는 혜성이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혜성이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혜성이는 남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사랑과 나눔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자는 읍내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을 돕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혜성이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갔습니다.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에는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맑은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태수의 가구 공방과 쉼터, 희망식당, 사진작가의 작은 스튜디오, 그리고 혜성이와 소녀, 그리고 젊은 남자의 따뜻한 마음 속에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나눔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읍내는 더욱 아름다운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쉼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성이는 쉼터 마루에 앉아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태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쉼터로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 마을에 새로 이사 왔어요. 소녀는 수줍게 인사를 하고 혜성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쉼터에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혜성이는 소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얘야. 이 쉼터에는 아주 오래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혜성이는 소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혜성이는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태수, 그리고 읍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과 나눔, 희생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소녀는 혜성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혜성이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혜성이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혜성이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사랑과 나눔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소녀는 읍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혜성이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갔습니다.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에는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맑은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태수의 가구 공방과 쉼터, 희망식당, 사진작가의 작은 스튜디오, 그리고 혜성이와 소녀, 그리고 젊은 남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속에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나눔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읍내의 쉼터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은 여전히 벽에 걸려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어느 날 혜성이는 쉼터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쉼터로 들어왔습니다. 부부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이 마을에 여행 온 가족입니다.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어요? 부부는 고맙다고 말하며 쉼터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혜성이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아이에게는 달콤한 과자를 건넸습니다. 이 쉼터는 참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네요. 젊은 여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혜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죠. 젊은 남자는 쉼터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 사진 속 분들은 누구신가요? 왠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혜성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그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들은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쉼터에 얽힌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시죠. 혜성이는 젊은 부부와 아이에게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태수, 그리고 읍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과 나눔, 희생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젊은 부부는 혜성이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혜성이를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혜성이는 젊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젊은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도시에서 살다가 지쳐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삶은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젊은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과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지. 혜성이는 젊은 부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과 나눔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젊은 부부는 읍내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읍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가구 공방과 쉼터, 희망식당, 사진작가의 작은 스튜디오, 그리고 혜성이와 소녀, 젊은 부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속에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혜성이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혜성이는 읍내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낡은 흑백 사진과 그가 평생 동안 써온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혜성이의 삶과 사랑, 그리고 나눔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은 영원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혜성이가 세상을 떠난 후 읍내 사람들은 쉼터에 모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혜성이의 뜻을 이어받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읍내에는 여전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맑은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태수의 가구 공방과 쉼터, 희망식당, 사진작가의 작은 스튜디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속에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나눔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쉼터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어느 봄날, 쉼터에는 젊은 남녀가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손에 낡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여자는 낡은 틀을 펼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쉼터를 지키고 있던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혜성이의 손녀딸 아름이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쉼터는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깃든 곳입니다. 아름이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쉼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태수, 혜성이, 그리고 읍내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젊은 남녀는 아름이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쉼터에 얽힌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에도 큰 울림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젊은 여자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 쉼터의 이야기는 잊혀져서는 안 돼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아름이는 젊은 남녀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낡은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우리 가족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젊은 남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쉼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젊은 남녀는 쉼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읍내는 사랑과 나눔의 마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읍내를 찾아와 쉼터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시고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읍내는 더욱 활기차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어느 날, 아름이는 쉼터 마루에 앉아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태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쉼터로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맑은 눈망울과 해맑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소녀는 수줍게 인사를 하고 아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쉼터에 얽힌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고 싶어요. 아름이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사랑과 나눔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아름이는 소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름이는 태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태수, 혜성이, 그리고 읍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과 나눔, 희생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소녀는 아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아름이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다시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나눔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정선의 작은 마을 읍내는 언제나처럼 따스한 햇살과 맑은 강물,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죠. 쉼터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낡은 흑백 사진과 함께 잊혀지지 않을 사랑과 나눔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등불처럼